안녕하세요. 3월 15일 한놈만 뺀다 원픽장인입니다. 오늘 리뷰 종목은 SOS랩입니다. 자율주행의 대장주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불타기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타기가 성공을 했는데 불타기 성공 이후에 추가 전략이죠. 추가 전략 그리고 트레이딩의 최적 타이밍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또 상장 고가죠. 그 돌파를 위한 움직임은 언제 어떤 식으로 올지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보고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보던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제시해드린 불타기 단가입니다. 12,000부터 시작해서 1,800원, 9,400원 요 수순으로 한번 담아보자 말씀드렸습니다. SOS랩의 시작은 여기죠. 여기 눈날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눌림을 한번 줬습니다. 그래서 요런 과정을 거쳐서 가지고 오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요 구간에 이제 불타기가 되는 거고요. 또 만약에 요 구간이 아니었다 그러면 새로 신규 진입하시는 구간이라 그러면 요 눌린 구간을 잘 이용해서 요 장기 입형까지 흐름을 이용해서 이 돌파를 노리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다만 요 돌파를 노리는 과정을 그냥 막연하게 다 매수 꾹 참고 가는 게 아니라 요 트레이딩 과정들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 트레이딩 과정이 왜 여기서는 쭉 지속해서 가져가다가 다시 불타기 구간을 노려야 되고 불타기 구간에서는 왜 트레이딩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시나리오를 그려보고요. 내용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 보시면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지금 바라보는 게 있죠. 지금 테슬라가 연일 폭락을 하고 있어요.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SOS랩 같은 경우도 눌림이나 불타기 기회가 들어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 기회가 들어왔어요. 이 악재 속에서 기회가 들어왔는데 그럼 우리가 이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히 생각하는 건 테슬라가 지금 폭락하고 내용이 안 좋은데 이 테슬라가 폭락한 주가의 반등 가능성으로 보고 있는 6월이죠.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출시를 예고한 로봇 무인 택시에 대한 기대감이죠. 근데 이 부분이 어쨌든 이 출시로 인해서 로봇 무인 택시 출시로 인해서 이제 무인 택시 자율주행이라는 하나의 섹터가 시작되고 태동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전으로 따지면 애플의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이 최초에 등장을 할 때 이 스마트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손안의 핸드폰, 그죠? 손안의 핸드폰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내용을 가지고 어떠한 산업 구조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스마트폰이든 기존의 폴더폰이든 무슨 상관이 있었습니까? 이게 어차피 똑같은 전화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를 손안의 컴퓨터라는 개념으로 새로운 형태의 하나의 섹터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애플에서 지금까지 세계의 최고의 기업으로 남고 어떠한 그 위치를 구축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 거죠. 똑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런 일론 머스크가 하나의 배터일 수도 있고 혁신가일 수도 있겠지만 이가 어쨌든지 간에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가 거짐 많이 하향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도 폭락을 했는데 이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전기차에서 어떤 보조금을 뭐 특혜를 받고 뭘 받고 뭐 테슬라에 어떤 유리한 점을 주고 이런 거에서 얘를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자율주행이라는 섹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그러니까 똑같은 전기차고 똑같은 차량일 수 있어요. 뭐 수소차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똑같은 차지만 전혀 사람들이 인식할 때 똑같은 차가 아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이지만 똑같은 핸드폰이 아니다. 그런 형태의 어떠한 섹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섹터가 만들어졌을 때 그 파이가 무진무진하게 커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2026년에 양산에 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SOS랩에서는 이미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6월. 그렇죠? 6월에 출시를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럼 이게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6월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이 기대감을 가지고 SOS랩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 전에 움직일 수 있는 마지막 눌린 구간이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이 마지막 눌린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증시는 계엄령이 바닥 찍고 나서 이 상승을 한 이 구간 때문에 이제는 이 계엄령의 바닥은
이제 당분간의 최저 바닥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미국 시장이 아무리 폭락을 하더라도 이 바닥을 깨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이 폭락할 때마다 우리나라 시장이 견고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이죠. 그 얘기는 이 구간이 생각지도 못한 바닥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 구간에 떨어질 때 조정받는 중심주들, 그죠? 뭐 로봇 또 자율주행의 대장, SOS랩 이런 부분들 각각 섹터의 대장주들은 우리가 그 구간을 잘 이용해서 매수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동력을 가지고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 요 구간을 정확히 노리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6월이라는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대선 관련주도 계속 강조를 드린 게 시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매매 타이밍을 잡기가 쉬운 거죠. 똑같은 겁니다. 자율주행의 대장주 SOS랩도 이 시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구간이 제일 최적의 불타기 구간이자 눌린 구간이라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매매를 통해서 잘 매매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6월에 출시를 했어요. 근데 이게 폭망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후로 하락하겠죠. 폭망하면서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6월까지는 기대감이라는 게 분명히 상존하기 때문에 일단 그 눌린 구간에 있어서 반등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반등이 뭐 고점을 뚫는 감증이든 아니면 그 뚫지 못하는 반등이든 어쨌든 간에 큰 눌림과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적극 공략해 보는 겁니다. 또 SOS랩 같은 경우는 최근에 톨게이트 라이다 하반기에 납품한다는 기사가 떴죠. 그래서 톨게이트와 광산채굴 분야 같은 신규 시장에 진출하며 매출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SOS랩 같은 경우는 단순히 자율주행만 목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율주행보다 더 큰 시장, 그죠? 더 큰 산업적인 시장에 충분히 메리트를 갖고 있는 게 라이다 업체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기업으로 우리는 SOS를 치고 있는 거고, SOS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자유시장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무너진다 하고 또 기대감보다 못해서 저 자율주행의 그 산업군에 있는 소위 말하는 테마주죠. 그 테마주들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물론 초반엔 당연히 같이 하락을 할 수 있겠지만 다시 올라서 결국 상장 고가를 넘겨줄 걸로 봅니다. 그 이유는 라이다란 부분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이다가 산업 전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필수적인 먹거리로 자리잡음하고 있기 때문이죠. 일단 라이다에 대한 기사들을 본다고 그래도 연일 중요한 섹터로 자리잡음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어떤 뭐 기사들마다 다 뜹니다. 각각의 그 산업군에서. 그래서 단순히 뭐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로봇 또 스마트 시티 뭐 여러 가지 산업 인프라 전반에 갇혀서 그래서 라이다에 관한 기술력과 강점이 있는 SOS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번 눌림을 통해서 어쨌든 시한이 정해진 자율주행과 관련된 테마의 상승에도 우리 기대를 해보겠지만 그 추가적인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눌림이나 불타기 구간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자율주행 라이다 시장이 뭐 급속도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 외에 또 산업용 스마트 시티죠. 그래서 물류, 로봇, 보안 분야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충분히 라이다는 홍보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이 분야의 어떤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훨씬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불을 땡기지만 여기서 만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SOS랩 같은 경우의 중요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중에 특히 하나의 분야죠.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로봇 분야입니다. 로봇 분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보다 오히려 로봇이 더 큰 성과를 거두고 더 큰 발전을 먼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국가적인 받침이 있어야 돼요. 자율주행을 하려면 어쨌든 그거에 대한 인프라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스스로 운전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사고라든가 그죠? 그런 데에 대한 법적 제반이라든가 아니면 도로의 어떤 그런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6월에 출시를 되고 있지만 이게 어쨌든 접목이 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지만은 이 부분이 급속도로 접목이 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로봇은 이미 생활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왔고 이미 생활로 들어온 이상 이게 급속도로 발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로봇 분야에 적용되는 라이다 기술에 대한
SOS랩의 기술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면 라이다로 시작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산업 부분에 그 쓰이는 그 형태로 인해서 아마 폭등할 가능성도 상당 부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라이더 업체인 SOS랩은 자율주행의 대장이자 로봇 테마의 아주 중요한 섹터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바로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트로 넘어가 보시면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라이다 업체인 SOS랩의 시작은 여기입니다. 여긴데 여기서 매수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여기 눌림 첫 번째 눌림 과정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수를 해서 돌파를 계속 보면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구간이 돌파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하면 되는데 이 구간이 지났죠. 이미 지났습니다. 지나고 나서 이미 펌핑이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매수 구간이 들어오는 겁니다. 불타기 구간이죠. 이 구간에 매수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불타기 구간일 거고, 이 구간에서 매매를 못 하셨다 하시면 이 구간부터가 본격적인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에 못 하셨다 하면 이 이후에는 매수 포인트가 잘 없었어요. 어디서도 사고 어디서도 말들은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잡을 수 있는 포인트는 잘 없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 포인트로 들어온 구간인데 이 구간이 공교롭게 미국 시장 하락과 함께 들어왔단 말이에요. 테슬라의 급락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가 있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기업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 변수로 인해서 하는 하락은 아주 땡큐한 조건이에요. 아주 기분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불타기 구간은 굉장히 좋은 구간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이 불타기 구간 또 눌린 구간을 이용해서 매수를 했다고 봤을 때 12,000원에 매수를 하고 반등하다 실패를 했죠. 실패를 하고 다시 18,000원까지 밀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날 미국 시장 급락하면서 1,600원인가요? 그 정도 시작했겠죠. 갭락하면서 오히려 더 싼 가격에 들어왔겠죠. 대놨다면. 그죠? 그러고 나서 어땠습니까?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간에 올라온 요 구간이 거의 20%에 가까운 수익이에요. 여기서부터 산 구간이. 그렇죠? 그럼 한 18% 정도 됐다 치면 요 구간에서 매수한 부분은 여기서 털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왜 이런 구간에 트레이딩을 해야 되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충분한 수익, 그쵸? 20에서 30%이 정도 수익이 난다면 이거를 왜 망설이냔 말이에요. 망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일정 부분의 수익은 챙기는 게 선이라니까요. 무조건 선입니다. 무조건 선. 그러고 나서 다시 내려오면 또 사면 되잖아요. 이거 메커니즘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왜 그런 방법을 여기서는 안 하면서 여기서는 죽을 때까지 들고 가라 이런 소리를 하면서 왜 여기서는 그런 매매를 하라고 말을 하냐는 거죠. 이 구간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얘가 여기까지 간다고 칠 때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불타기를 했다고 쳐요. 그럼 얘가 여기서 불타기를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 들어왔는데, 그죠?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죠?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얘가 어쨌든 여기를 가든 가다가 다시 떨어지든 어떠한 형태를 가든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는 게 얘는 어쨌든지 간에 장기 이평을 붕괴를 하는 시나리오가 한번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얘가 시나리오를 어떻게 나올까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냥 장기 시나리오가 붕괴되는 게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살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서부터 사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돌파를 보면 되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이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눌림 과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가 기술적 지표를 보는 이유는 이 이평들입니다. 이평들이 어쨌든 간에 평균가 아닙니까? 그럼 평균가를 무너뜨리는 형태의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주식에 대해서 이 주식이 튼튼하게 가려면 이런 과정들을 다 밟고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주봉이라든가 월봉이라든가 이 장기 큰 그림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주가의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보다시피 이미 단기 이평을 밟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단기 이평은 의미가 없어요. 이평간의 그 흐름에서는 의미가 없고, 그럼 이 장기 이평과의 관계인데 이 장기 이평과의 관계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물린 구간에 왔단 말이에요. 불타기 구간. 그럼 얘가 이렇게 갔다가, 그죠? 이 이평을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나서 이렇게 갈지, 그죠? 여기서 들어왔다가
얘가 이렇게 갔다가 그죠? 얘를 쭉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갈지 추가 더 상승을 할지 이 구간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구간이 만약에 얘가 이 구간에 멈춰 있는 구간이라면 굳이 이 구간에 매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쵸? 알 수 있다면 매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다만 얘 갈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한 번, 두 번의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 뭐 비중은 각자 틀릴 수 있겠지만은 뭐 불타기 한 사람 같은 경우는 더 쉬울 거고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에 그 매수한 부분을 수익 시키면서 계속 수익을 챙기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익을 챙겼는데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그래도 어차피 나는 추가한 부분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추가한 부분이 남아있고 불타기 했다면 또 눌림했다 그래도 어쨌든 내가 수익은 출대로 챙기고 남은 부분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많이 다시 떨어진다. 그럼 또 추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장기 입형을 붕괴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매수를 해갖고 꾹 쥐고 갈 수 있죠. 쥐고 가면서 얘가 여기를 돌파하고 실제로 여기 21,000원을 돌파해서 어떤 흐리를 만든지 볼 수 있는 거고 얘가 만약에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다 치더라도 여기서 어쨌든 수익이 계속 나는 구간이고 또 얘가 만약에 여기를 돌파한다 그러면 아주 행복한 구간이 펼쳐질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를 돌파하는 구간이 먼저 발생을 했다고 쳤을 때 이 돌파했는데 아직 장기 입형을 붕괴하지 않았다. 그럼 여기는 수익 실현 구간이 되는 거예요. 수익 실현이 되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일봉을 기준으로 한 2평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니까 여기를 돌파했을 때 아직은 붕괴하지 않았다 그러면 얘가 이만큼 올라오겠죠. 그러면서 얘는 다시 눌린 과정을 통해서 돌파를 하는 구간을 떨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것까지 다 딛고 만약에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는 이거 일봉의 이평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봉이나 월봉의 흐름, 그러니까 여기 돌파했을 때의 그 고가에서의 움직임, 또 월봉에서의 고가하고 다시 눌리는 과정, 이런 흐름,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를 읽는 흐름을 봤을 때 내가 이 구간에서 지금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매매를 할 건가 트레이딩 과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게 말씀드리는 게 첫째가 시나리오를 세울 줄 알아야 된다. 그죠? 첫째가 자기만의 시나리오를 세울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구간에 왔을 때 정확한 매수를 과감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매수를 통해서 내가 그 다음에 트레이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겸비를 해야 수익을 올리는 거지. 들어올 때마다 두려워서 매수를 못하면 이 구간에 내가 매수를 못하면 그 다음에 무슨 트레이딩 있고 뭐 내용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간은 아주 좋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돌파할 걸로 보지만 이 돌파한다는 거에 대한 100% 확신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그죠? 내가 아무리 좋게 본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6월 달쯤 갔는데 얘가 이만큼 가다가 그죠? 그 자율주행이라는 섹터 자체가 실제로 까보니 별거 없었다. 그럼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이 올라갔을 때 이 구간이 장기 이평을 밟지 않고 올라간 구간이라면 그런 실망감으로 인해서 장기 이평까지 떨어질 겁니다. 그럼 그때는 또다시 매수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 돌파하는 시나리오는 이 자율주행에 의한 시나리오가 아니라 로봇이라든가 기타 산업 인프라에 대한 이런 시나리오로 인해서 돌파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조목조목 따져봤을 때 트레이딩이나 이런 과정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적당한 수익이 나오면 일단은 수익 부분은 챙겨라. 챙기면서도 충분히 수익을 내고 길게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얘는 SSL은 아직도 한 번에 눌림은 남아있다. 다만 그 눌림이 어디서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돌파를 하고 올지, 그죠? 고점까지 돌파를 하고 올지 뭐 할지 모르기 때문에 중요 라인 구간에서는 우리가 차분히 모아두면서 이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챙기면서 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셨으면 일단 그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6월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 구간에서 시간에 의한 지금 매수 포인트가 들어오는 구간, 그런 구간들은 적극 활용해 보고 요 구간들을 통해서 6월까지 슈팅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만약 6월 전에 이걸 돌파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흐름일 수 있겠죠. 그죠? 그렇다 그러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여기를 딛지 않고 먼저 돌파를 한다 그러면 여기는 수익 실현 구간입니다. 추가적으로 뭐 더 간다, 뭐 10만 원 간다, 20만 원 간다 이런 소리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를 딛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때 다시 한번 여기 구간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 구간쯤 어느 구간 올라갔을 때 6월 달쯤에 그런 내용들도 그 전에
자율주행에 대한 뭐 연기라든가 뭐 제대로 된 출시가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악재가 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이 장기 입형으로 밀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다 겸비해서 주식을 보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고점을 돌파한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 매수한 부분은 벌써 2배가 넘지 않습니까? 여기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충분한 먹거리 포인트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 너무 이 구간을 내가 모든 자금을 가지고 몰빵을 해서 한번 쉽게 크게 먹겠다 이런 배티어로 들어가면 안 돼요. 주식시장은 그렇게 하면 큰 낭패를 봅니다.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변수라는 게 발생을 하고 수없이 많은 파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냥 절대 쉽게 안 갑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견디지 못하는 많은 흐름이 걸린다는 거고, 만약에 얘들이 아주 독한 놈들이 걸리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는 이렇게 아예, 그죠? 자율주행 폭망이다 해가지고 붕괴시키면서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게 요즘 시장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얘는 자율주행의 대장주 아닙니까? 얘가 무너지는 순간 다 무너지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건 생각하고 있어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 제가 유망산업으로 2025년 먹거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줄 걸로 보지만 어차피 6월달에 유의미한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SOS랩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무너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OS랩 위주로 6월 전까지는 뭐 당연히 SOS랩, 뭐 퓨런피어, 뭐 기타 업체들 다 이렇게 뭐 눌림마다 그 중요선을 매수 기반으로 잡고 6월 달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 반등을 할 때 수익을 챙기는 거 아주 좋은 전략인데, 만약에 6월 이후에 그 테슬라의 움직임과 자율주행의 움직임이 녹록지 않을 경우는 그 SSL을 제외한 나머지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은 이제 나오시고 포기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6월 전에 자율주행 관련 SOS랩을 제외한 나머지 테마주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때는 수익 구간이 들어왔을 때 과감히 수익을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뭐 이 종목 외에 나머지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이게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 눌린 구간이고, 근데 그 이제 장기 이평 아래로 이제 하락을 해서 이제 눌린 구간이 있을 거예요. 다른 종목들은 그 종목들도 그런 구간들에 맞춰서 하면 어차피 다시 이평들을 다 돌파하는 흐름이 한 번에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종목들도 수익을 챙기시고, 특히 그 당시에 수익을 챙길 때 SOS랩의 위치를 보면서 항상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대장주가 SOS랩이니까 SOS랩이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에서 이들이 반등이 제대로 나오는지, 그죠? 고점 돌파하지 않은 흐름에서 얘들이 반등이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면 어쨌든지 간에 SOS랩을 남기고 나머지를 다 수익 실현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일단 움직여야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겠죠. 어쨌든지 간에 SOS랩에 대한 리뷰 영상이고 트레이딩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뭐 내용이 길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끝까지 알아둬야 될 거는 수익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수익이 나면 일정 부분은 챙겨라. 그죠? 챙기면 이게 결과적으로 나한테 또 다른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모멘텀이 됩니다. 결국은 무조건 내가 홀딩하고 끝까지 가져갈 거야, 이게 답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아직은 SOS랩은 눌림이 남아있다. 그죠? 요 기간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계속 말씀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아주 크게 돌파를 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눌림이 있는데 그 눌림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거에 대비해서 항상 수익이 날 때마다 챙기면서 마지막 눌림까지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목표 구간에 들어온다면 지속적인 매수를 통해서 매집을 통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SOS랩이 고점 돌파까지 한번 노려보는 게 맞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제시해드리고 이런 시나리오에 맞춰서 투자해 보실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SOS랩에 대한 리뷰 영상이었습니다.